영어 초보자분들이 저는 영단어를 너무 모르는데 뭐부터 공부해야 하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중에 있는 단어장 아무거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우자 이렇게 결심하고 끝까지 외우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영어로 뭔지 바로 아는 건데요. 실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영단어들은 알고 있어요. 컴퓨터는 영어로 computer, 핸드폰은 영어로 phone,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 단어들 중에 이거 영어로 뭐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 단어가 뭔지 모를 때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서 항상 볼 법한 물건들, 그러면서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그 단어들 40개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입으로 연습하면서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이 단어들을 선정을 했어요. 사무실이랑 집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 영어로 뭔지 알려드려야지 하고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물은 영어로 water, 그런데 생수는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건 영어로 spring water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반수라는 게 이렇게 땅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생수로 만든다 광고에 나오잖아요. spring 그런 느낌이고요. 또 bottled water, 왜냐하면 병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쉽게 mineral water, 미네랄 워터. 미네랄이라고 발음하지 말고 미너랄 이렇게 I에만 강세 주고 뒤에 약하게 해야지 발음하기 쉬워요. mineral water, mineral water. 이것도 생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수돗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ap water 이라고 해요. 왜냐면 수도꼭지를 영어로 tap 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tap water. 그래서 해외 식당에서는 물 뭐 드릴까요? 하면서 tap water, 수돗물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미드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영어로 뭔지 알아야겠죠? tap water.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냉장고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좀 긴 단어가 있는데 refrigerator, refrigerator. 이때는 강세가 I랑 A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refrigerator 하고 발음이 쉬워요.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렵다 싶으면 더 짧은 버전으로 fridge, fridge라고 할 수 있어요. 냉장고는 영어로 fridge. 여러분, 퐁퐁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퐁퐁은 이거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주방 세제는 영어로 dish detergent라고 해요. 모든 세제들을 detergent라고 하는데 강세가 ter에 있어요. detergent. 이거는 제가 여행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했었는데 그때 집주인분이 설명하면서 detergent는 여기 있고요. 그때 단어를 들었었고 저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주방 세제는 dish detergent. 그리고 수세미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ish sponge라고 해요. 약간 스펀지 형태로 생겼죠? 아니면 좀 까슬까슬해서 이렇게 음식물 긁어내는 느낌의 수세미라면 scrubber이라고도 해요. scrub, 긁어내는 그런 이제 도구인 거죠. scrubber. 그리고 컵 선반, 컵 거리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무언가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곳을 rack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컵 선반 놓을 수 있는 것은 cup rack, cup rack. 그리고 이렇게 트리처럼 생긴 컵걸이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이런 거는 cup hanger이라고 해요. hanger. 행거라고도 하죠. 영어 발음은 hanger. 행까지 발음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cup hanger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접시 선반은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dish rack 이라고 하겠죠. dish rack. 만약에 접시를 걸 수 있다면 hanger, 근데 걸 순 없으니까 dish rack. 그리고 쓰레기통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trash can, trash bin, waste can, waste bin 이렇게 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뜻하는 trash, waste, 다음에 통을 뜻하는 can 아니면 bin 이것만 말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분리수거함은 recycling bin 이렇게 하면 돼요. bin 이게 조금 더 큰 네모난 박스 같은 거 포함해서 말하고 can 이게 조금 더 동그란 통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휴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단 두루마기 휴지는 화장실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toilet paper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티슈는 tissue라고 그냥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뭐 살 조직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미국권에서는 그냥 그 브랜드 이름 Kleenex, Kleenex 이렇게 말을 해요. Tissue, Kleenex.
그리고 물티슈는 wet tissue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거는 티슈를 적신 느낌이거든요. 그렇게는 잘 안 쓰잖아요. 물티슈 제품이 따로 나오죠. 영어로는 wet wipe라고 해요. wipe, 이거는 wiper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닦아내는 건데 젖어 있는 거죠. wet wipe. 선풍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an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들고 다니는 선풍기도 있죠. 이거는 portable fan이라고 해요. portable, 이게 휴대용의 라는 뜻이고 또 휴대용이 걸고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잡고 다니는 거라서 handheld, 이것도 휴대용이란 뜻이에요. handheld fan. 다이어리를 여러분 쓰나요? 저도 쓰는데 좀 소녀들이 이런 일기장 쓰듯이 하는 것들을 diary라고 주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더 우리 어른들이 직장인들이 쓰는 느낌은 그냥 planner, 왜냐하면 계획 적어놓고 하잖아요. planner. 그리고 journal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일기라는 뜻이고 좀 소녀 감성 일기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이제 오늘 했는지 적는 일기 느낌의 노트인 거죠. 그리고 전등은 lamp, light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램프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 것만 또 들고 다니면서 그 영화에 캠핑할 때 쓰는 그런 것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천장에 있는 전등도 lamp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또 결국 빛이 나오는 거니까 light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탠드 등은 뭐라고 할까요? stand lamp라고는 안 하고 이게 데스크에 있으면 desk lamp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길게 서 있으면은 floor lamp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를 비추는지에 따라서 desk lamp 아니면 바닥부터 비추는 거면 floor lamp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옷 거는 곳, 저희 사무실에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 무언가 둘 수 있는 곳은 뭐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rack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clothes rack. 그리고 아예 집에 있는 장롱처럼 완전히 앞에도 닫아서 막혀 있다면 closet이라고 할 수 있어요. closet, 이건 장롱이고 그냥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은 clothes rack. 그래서 뭐 누구 외국인 친구한테 저기 rack에다가 옷 걸어놔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옷걸이를 이용해야 될 텐데 옷걸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clothes hanger이라고 해요. hanger. 이게 행거라고 우리 쓰기도 하는데 한국어로 그 걸어놓는 곳이 아니라 이 삼각형 옷걸이 자체를 hanger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산 꽂이는 뭐라고 할까요? 우산은 영어로 umbrella. 그런데 그거를 꽂아놓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umbrella stand라고 해요. 아까 스탠드 등을 stand 램프라고 하진 않았는데 우산들이 서 있기 때문에 우산은 이렇게 눕혀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꽂으니까 서 있는 거잖아요. 좀 강조할 수 있는 stand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관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단 문이 영어로 door 이거잖아요. 그런데 현관문은 결국 여기로 들어오는 메인 문이잖아요. 그냥 main door이라고 하면 돼요. main door. 아니면 앞쪽에 있는 문이란 뜻으로 front door 이것도 돼요. 현관문 영어로 뭐야? main door, front door. 그리고 화분은 영어로 pot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식물이 있다면 plant pot. 식물 중에서도 꽃이 있다면 flower pot이라고 해요. 그래서 plant pot, flower pot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consent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예전에 국제학교에서 일할 때 원어민 선생님께서 그 교실에 있는 이 콘센트가 고장이 났다 이거를 말을 하는데 콘센트가 영어로 consent가 아니고 outlet. 왜냐면 이게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전기 배선은 그 벽 안쪽에 있을 텐데 밖에 나와 있는 lit, 이건 작은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계속 outlet이 고장이 났다, 이거 학생들한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려고 했고 한국인 선생님들은 outlet 하면은 outlet 알죠? 그 싸게 파는 곳, 거기도 스펠링이 같거든요. 그래서 저거 consent, 근데 consent는 또 동의,
또 동사로는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됐던 그런 순간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outlet 이거는 그 네모난 거를 다 말하고 이 안에 있는 구멍은 socket이라고 해요. 그것도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애들이 자꾸 뭘 자꾸 넣는다, 전기 감전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socket 이 단어를 막 말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outlet, socket 그리고 이 outlet 안에 있는 socket에 쏙 넣는 이런 거는 plug라고 해요. 오히려 플러그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 단어 이제 다 알겠죠? outlet, socket, plug. 그러면 멀티탭은 영어로 또 뭐라고 할까요? 또 한국에서는 멀티탭 많이 꽂아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multitab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power strip이라고 해요. power, 전기를 이용하는 건데 strip, 좀 길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여러 개 꽂을 수 있죠. power strip. 그리고 연장돼서 길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줄이. 이거를 우리가 코드라고 하죠. 영어로도 cord라고 해요. 전기 코드는 power cord라고 하고 이게 좀 길게 연장된 거는 또 extension cord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그냥 영어로 cord라고 한다는 거. 액자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 그림은 그냥 picture이라고 하면 되는데 액자는 picture frame이라고 하면 돼요. frame이라고 하니까 또 쉬운데 그냥 액자를 영어로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안 떠오를 수도 있죠. picture frame. 그리고 미술 작품 전체를 그냥 다 말할 때 그리고 액자 없이 그냥 작품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artwork 아니면 art piece라고 하기도 해요. art piece.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나왔다는 뜻으로 artwork, art piece. 정수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물을 시원하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물을 거꾸로 생수통 큰 거 해서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건 water cooler이라고 해요. water cooler.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집에 많이 있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정수기는 water purifier이라고 해요. pure 이거 자체가 깨끗한 이란 뜻이다 보니까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인 거죠. water purifier. 그리고 에어컨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aircon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air conditioner 이런 도구들은 다 뒤에 er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air conditioner 그리고 그냥 줄여서 AC라고도 해요. 앞자를 그냥 따서 AC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모컨은 또 이것도 리모컨 아니고 remote라고만 한다거나 remote control이라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먼 곳에 있는 거를 조정한다라는 뜻으로 먼이란 뜻의 remote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있나요? 에스텔 잉글리시에는 아쉽게도 없는데 구내식당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ompany restaurant 이렇게 말할까요? cafeteria 이게 구내식당이란 뜻이에요. 카페테리아라고 한국어로 쓰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식판으로 식사도 하고 뭐 음료, 물이나 커피, 또 매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데를 영어로는 cafeteria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판은 영어로 food tray라고 해요. tray 자체가 쟁반이라서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는 그 식판을 food tray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나 집에서 USB 많이 쓰죠. 이거를 그냥 USB라고 해도 되고 flash drive라고도 해요. flash 이거는 뭔가 번쩍하는 건데 빠르게 뭔가 파일 같은 거 전송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거를 저장할 수 있는 drive인 거죠. USB drive라고도 하고 flash drive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장하드 쓰나요? 저는 쓰는데 컴퓨터가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 따로 이렇게 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영어로는 hard drive라고 하는데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 드라이브가 아니라 아까 휴대용은 뭐라고 했죠? portable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portable hard drive 그리고 T는 그냥 부드럽게 portable 이라고 해도 되고 T를 살려서 portable 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모든 뭐 회사에 있는 책상이나 또 집에 있는 책상에 서랍이 있잖아요. 서랍이 영어로 의외로 먼저 안 떠오를 수가 있는데 drawer이라고 해요. draw 자체가 그리다라는 뜻인데 또 선을 이렇게 당기면서 그리기 때문에 당기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내 쪽으로 당기는 그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구인 거죠. 뒤에 er 붙여서 drawer. 마지막으로 길에서 볼 수 있는 단어 4개 알려드릴 건데요.
교통 표지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교통에 관련된 건 traffic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이게 다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traffic sign 이게 교통 표지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횡단보도는 영어로 crosswalk라고 해요. cross 지나가는 거죠. 걸어서 지나가는 곳 바로 crosswalk 횡단보도인 거고요. 그리고 신호등은 이것도 교통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등이니까 traffic light라고 해요. traffic light. 마지막으로 과속 방지턱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peed bump라고 해요.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bump라고 할 수 있어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bump가 과속 방지턱이겠죠? speed bump. 네, 오늘은 실생활 영단어 40개 같이 배워봤어요. 영어 말하기 듣기를 위한 영단어 공부법은 여러분 기존 영단어 공부법이랑 달라져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문어체나 시험에나 나올 법한 그런 단어들을 손으로 적으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볼 법한 물건들 또 상황들의 단어를 발음으로, 입으로 그리고 또 눈으로 직접 그림이나 영상 사진을 보면서 외우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 수업에 영단어 올인원 수업이 있거든요. 스피킹에서 반드시 필요한 1000단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고 가보시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